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에서 IT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진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데이터법의 핵심적인 기본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석유만으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로랜드버거 부회장은 이제는 돈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부터 빌려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난 ICT 전문가가 아니야. 이 컴맹인데 이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해? 전문가 불러. 이런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7현인으로 꼽혔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날씨를 연구했는데요. 올리브의 수확량을 예상하고 그 데이터만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올리브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 건데요. 요즘 증권 용어로 얘기하자면 콜 옵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원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시죠? 제가 아주 재밌게 본 프로그램인데요. 백종원 씨는 식당을 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늘 음식 맛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데이터 활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컨대 셀프 배식대를 설치하면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인기가 없는 음식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메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창업자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인 자라는 매장 직원들에게 버튼이나 지퍼, 컬러 깃 이런 것들을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걸 보고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새로운 제품을 매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소위 패스트 패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으로 요즘 우리에게도 익숙한 넷플릭스의 성공은 바로 데이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경쟁 사업자보다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그런 업체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추천 콘텐츠 시스템이 넷플릭스 성공 신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06년부터 비디오 렌탈 서비스를 위해서 매년 $1,000,000의 상금을 걸고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네 매치라고 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때 실적 부진으로 나스닥 퇴출까지 걱정해야 했던 처지였던 넷플릭스는 지금의 미디어 공룡으로 거듭나게 된 전환점이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반영한 첫 번째 제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연과 감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인데요.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당에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소송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고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에 다툼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예컨대 데이터 크롤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만도 몇 차례나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나위키 미러 사건이나 잡코리아 사건 같은 걸 보면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가져다 썼는데요. 이것이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어때라고 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인 야놀자의 숙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한 것도 위법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어때 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인터넷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걸 가져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오늘날 크롤링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에 무단 침입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마구 긁어다가 쓰는 것은 법원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모두가 법률 전문가가 돼서 법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21년에만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이 얼굴 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할 때는 법률에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된 것이죠. 또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 미제출, 이런 등등의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죠.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논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구글북스 사건이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의 책을 스캔해가지고 이를 서지 정보를 모으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려던 아주 원대한 포부였는데 저작권 문제로 좌초될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저작물들을 비교 데이터로 활용한 터닛인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여기 어때 사건이나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도 역시 크롤링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약자의 권리가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쟁업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또 형법상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차 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면 상식적으로도 남의 석유를 막 훔쳐가면 안 되겠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다투는 분쟁들이 늘어납니다. 소위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데이터에도 소유권 비슷한 그런 권리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독일 민법을 보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마치 돈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데이터에 의한 결제라는 개념이 제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석유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리면 정당한 권리자는 사용을 할 수 없죠. 이미 다 훔쳐가서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10명, 100명, 10,000명이 쓰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배타성,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도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있는 데이터를 한 명만 사용하기보다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사용할 수 있어야 사회적 효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호에서 활용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기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위험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용해도 괜찮은 데이터인지 알려면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주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거죠.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 생각나십니까? 폴 빌리어드의 이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 내용을 법적으로 보게 되면 쌍무계약, 금전채무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얘기지만 어린아이가 사탕가게에 가서 은박지에 싼 버찌씨를 내밀면서 그 위그든 씨가 거스름돈이라고 돈을 거스러주는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소유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헤겔의 소유권론은 다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소유권을 모르면 세상을 살기 어렵죠. 어린이집에 가면 3살짜리 아이들도 자기 장난감을 누가 뺏어가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도시락 가져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민법 213조에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로스쿨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데이터는 아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창업자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